우리 김프로님의 해안이 돋보이는 미스터 마켓. 네,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3%의 현인. 이제 나이 들면 이런 칭찬에 굉장히 약해져. 오마에만 현인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자, 안 그럼요. 좋은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 예, 헤드라인 한번 쫙 깔아주세요. 예, 곧 가계대출 금리 9%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실제로요.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이게 5대 은행이라 그러잖아요. 지난 18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7.77입니다. 오우. 신용대출이라는 게 이제 뭐 담보라든지 뭐 보증 없이 하는 걸 신용대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상단이 7.13. 아, 주담대가 7.1인데 물론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인데 네, 상단이긴 한데 신용대출이 7.7비싼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변동형 주택담보금리가 지난 16일에 일단 8.154까지도 치솟은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한 것,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연동하는데 사실 이제 이 9% 넘어간다는 헤드라인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금융권이라고 하는 이 5대 금융지주에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9%대 못 쓰는 분들이에요. 안 쓰는 분들이에요. 네. 대부분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은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단입니다 할 수 있는 금리가 이제 곧 9%.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통위에서 뭐 베이비 스텝이냐 뭐 빅 스텝이냐 뭐 논란이지만 거의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0.25. 왜냐하면 환율도 상당히 안정이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25%포인트로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올리면 또 이제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금리 구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구조가 더 가속화되는 게 금융시장에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이럴 때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5대 금융지주 이런 데서 정기예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월물로 묶는 거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럴 때 이거 잡아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결국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저희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은행 그거거든요. 5.5 정기예금 특판. 예? 예금. 네, 예금 12개월에 5.2%, 5개월에 5.5%. 이건 뭡니까? 짧은 때 더 많이 준다. 이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정기예금 금리를 땡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기예금 금리라는 게 이게 조달이잖아요. 조달. 네. 네, 조달인데 그러면 이 조달한 예금으로 하고도 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달처가 있거든요. 저런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은행채도요. 지금 시중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액이 186조 5,69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 은행채 발행액 183조를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은행채도 엄청나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돈을 팍팍 긁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 그거 잘하는 거지. 수신 많이 하고 은행채 발행 많이 해서 기업들 막 대출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죠. 은행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야 그중에 또 뭐 50조 플러스 알파인가 뭐 거기도 출연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금융 안정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도 이제 채권에 많이 물렸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벌충하는 의미에서 이제 조달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은행이 이렇게 조달을 많이 해버리면 시중에 자금이 그만큼 비잖아요. 네. 그럼 진짜 더 힘든 데들 예를 들면 캐피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데 연동해서 은행이 5%면 캐피탈 혹은 증권은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은행이 좀 자제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참 표정 관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1년 반 전에 은행에 1년짜리 묶어두면 1%대잖아요. 1%. 네, 거의 안 좋죠. 그러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5% 6% 주니까 이자 소득이 같은 돈으로 해서 5배가 는 거예요.
예. 이건 무위험 아닙니까? 뭐 은행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무위험이니까 거액 자산가들의 입장에선 야 이거 정말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고 그런 거액 자산가들의 머니 무브에 내가 이거 이번에 락인 시켜야 돼.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금융회사들의 특히 은행의 어떤 적극적인 영업도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은행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이걸 본다 이거죠.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은행의 이자 이익이 이자 수익 그죠? 이게 40조 6천억입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대 마진이지 예대 마진. 네. 그죠? 근데 이게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조 9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 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1%에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대출은 3%고 뭡니까? 예금은 2% 이런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금리가 3, 4 이렇게 되면 대출은 아까 보면 뭐 8%고 그러면 예금 금리는 7%냐 1% 갭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래서 이 40조 6천억 원이 이자 이익인데 은행권 총이익이 얼마냐? 42조 3천억 원이. 다 이자 이익이라는 거예요. 거의. 네. 이게 이자 이익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총이익을 내는데 예대 마진으로 인한 이자 이익이 96%. 아이고야. 전체 은행 이익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 이러니까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등 10월 이 5대 금융지주의 10월 정기예금 잔액이 808조 2,276억 원이거든요. 전월 대비만 47조가 늘었습니다. 예. 이게 거의 블랙홀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야 이거 매력적인데 아니 무슨 채권 투자니 이런 것도 좋지만 아 이거 뭐 채권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은행에 돈 넣으면 3개월 금리 딱 묶고 3개월만 묶어놔도 5% 나온다. 이게 치명적인 유혹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은행주에 투자해야 되나? 제가 이런 뉴스를 전달하면서도 은행이 경쟁적으로 올려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금융 당국에서 야 이거 금리 경쟁 좀 자제해 달라 돈 그만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다른 데로 좀 올려주란 얘기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게 논리가 맞나? 그런데 또 이면에 보면은 화점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은행들이? 면허 산업이기 때문에. 5대라고 하잖아요. 예. 5개 외에는 은행의 역할을 물론 지방은행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5대 금융지주라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 과점돼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데들은 은행이란 타이틀을 달 수도 없고 물론 저축은행이란 타이틀을 답니다만은 이것도요 예전에 저축은행이란 타이틀 달게 할 때도 엄청 논란이 많았었어요. 옛날엔 뭐였냐 상호신용금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바뀌는데도 굉장히 반대. 야 니네가 무슨 은행이야,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 카뱅이라든지 토스라든지 K뱅크 이런데 면허 주는 때도 그게 금산분리라는 것들을 이제 이 뛰어넘는 그 법 하나 하는데도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사실은 연원을 따져보면. 그래서 은행의 진입은 아예 불가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또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균형점은 어떻게 잘 맞춰갈 거냐.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수신 경쟁을 자제하는 것도 당국의 요청대로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서민 대출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대출들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야 이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면서도 타 은행, 타 금융지주보다 훨씬 크레딧 관리라든지 내부의 시스템으로 야 이게 손해율이라든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대출도 부실률이라 그러죠. 요주의 뭐 이런 쪽에 나쁜 대출이 되지 않는 그런 관리 기법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거의 차별점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쪽 금융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업 자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자금의 흐름이 안전한 금융권 그게 이제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인데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 얘기는 시중의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이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종의 신용 경색으로 인한 자금의 쏠림 현상이 언제쯤 풀리는지를 좀 보면서 투자도 조금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은행들 어마어마한 이익이 또 올 연말에 또 생기겠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뉴스3 플러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 잘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